이제 나오는구나. 뭐 얘기하지? 예.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연구 성서 경희대 한의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지원을 할 때 논술 지원을 할 때 뭐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뭐 매년 해도 계속 어머님들이 반복하셔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 뭐 이런 얘기를 좀 중심을 하시고 말씀드릴 거고 유념하셔야 될 것들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혹시 그 유튜브 같은 거에서 뭐 논술 지원하는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좀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듣는 이 정보가 얼마나 시중에서 나오지 않는 고급 정보인지를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 시중에서 이상한 정보들을 소위 말해 썰을 푸는지 제가 보면 야, 저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최대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실제로 연구성서 경희대 한의의 문제를 좀 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이런 좀 설명들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이 제 계획대로라면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끝날 것 같고요. 질의응답은 정말 개인의 그냥 편한 질문들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능력 되는 대로 마치 그 법률스님의 증문즉답처럼 최대한 다 설명해 드릴 생각이에요. 시간이 좀 더 오버되면 중간에 뭐 편하게 자리 일어나셔서 가셔도 되고 뭐 남에게서 남의 얘기라도 더 들어야겠다 그럼 계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인사는 이제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올해 제가 이 설명회를 계획한 거는 원래 설명회를 작년에도 이때 했었거든요. 작년에 이때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전주, 요번 주 내 수업을 한 주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 저저번 주 3주간은 저희가 안내한 것처럼 학생들 전체 개별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치렀거든요. 그래서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실제 대학교에서 채점하는 것과 동일한 걸 재현을 해서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채점을 하는데 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채점한 게 아니라 첨삭하신 선생님들 이제 모시고 이제 채점들을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대학의 채점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설명해야 할 시간이 도저히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좀 내 가지고 정보 중심으로 전달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잡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관점을 두는 건 뭐냐면 어머님들은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여러 번 했었는데 올해 지원 전략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쓰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6개를 쓰시잖아요. 대부분. 그 중에 하나 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6개를 다 잘못 쓸 일은 없지 않나요? 웬만해서는 확률적으로 틀려요. 6개를 물론 잘못 쓴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상향을 너무 논술은 상향이 무슨 약간 그 마법의 주문과 같은 거라서 상향을 안 하면 되게 억울하죠. 그러니까 논술은 상향을 너무 극상향을 하다 보니까 이번 9월 모평 보니까 어땠어요? 뭐 점수가 마음에 들게 나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던 학생들 존재합니다. 근데 수능은 더 심합니다. 제가 111111 찍다가 332 찍는 애도 되게 많이 봐요. 그냥 어쩌다 나오는 게 아니라 매년 서너 명씩 나와요. 올 2를 찍었어요. 근데 작년에 어떤 학생은 성대 최저조차도 못 맞춘 적이 있어요. 예, 제가 매번 수업 설명할 때 얘기하는데 성대 최저가 460입니다. 근데 그 학생은 재수 때도 못 맞추고 삼수 때도 못 맞췄어요. 근데 논술을 잘 배워가지고 한양대 상경이 최저가 없었죠? 한양대 상경을 갔어요. 즉 수능 최저는 언제나 알 수 없는 되게 좀 헷갈리는 어떤 영역이에요. 근데 논술은 어쨌든 상향을 어쨌든 지원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논술 상향 지원을 하는데 지원 전략은 제가 볼 때 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뭘 지원한들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원을 뭘로 한 다음에 그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요. 이게 논술은 재밌는 게 지원을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 예, 지원을 하면 붙는다고 생각하더니 안 붙으면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논술에 이상한 어떤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로직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상하게 논술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어떤 학부모님들 질문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연초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학부모 개별 상담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왜 대치에서는 안 하는데요. 대치에서는 학생들 개별 원서 상담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 대치의 대형 학원들 어디도 원서 상담 안 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요즘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분당은 대형 학원이라고 해도 논술 원서 상담을 웬만하면 다 해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우리 학원은 원서 상담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걸 규정을 세워서 제가 원장일 때 다 원서 상담을 의무화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게 대체하고 차별점이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학원 우리 그 강사들이 다 요 주변의 학원 원장들이에요. 저희 학원 다 출신들이에요. 근데 지금 정작 저는 원서 상담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일단 학생들한테 충분히 알아듣게끔 다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원서 상담보다 그리고 원서 상담을 안 하는 건 뭐냐면 어머님들이 제가 원서 상담을 이렇게 해도 고집을 안 꺾어요. 얘기했듯이 쭉 얘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고 쭉 얘기해서 오케이 했는데 지원한 거 보면 다르게 써요. 왜냐면 그 논술에 대한 뭔가 기대와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원서 상담은 뭐냐면 구체적인 질문을 그냥 메일로 주셔라예요. 구체적인 질문. 예를 들어서 뭔가 원서를 쓰는데 굉장히 전문가의 도움이 이건 필요한 것 같아. 그건 저한테 질문하셔라.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거의 답변을 해드려요. 근데 그 심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어머니들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논술을 지금 할까요 말까요 고민을 하는 거면 저는 늘 얘기하지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논술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가성비 전형일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할까요 말까요를 제가 결정을 해줘서 얘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한 영역이라서 그래요. 그거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수능도 중요하고 논술도 중요한데 논술에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어라는 게 먼저 결정해야 되지. 논술은 이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해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세상에 어느 과목인들 수학인들 자 수학 좋아하시는데 수학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학원을 그렇게 5만 가지를 다니면 1등급 오른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그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근데 논술은 이상하게 그걸 기대해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우리 애가 가능성이 있나요? 없으면 없다고 꼭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왜? 진짜 모르니까요. 이 학생이 6논술을 써가지고 어느 대학에 붙을지 안 붙을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정말 제가 매번 설명할 때 얘기하지만 예측하지 못했고 얘는 진짜 떨어질 거 했던 애들이 성대를 붙은 적이 있고 고대를 붙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예측을 못해요. 다만 뭐는 하냐면 얘는 붙을 것 같습니다 하는 애들은 있어요. 그 애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못 들었다. 그러면 그냥 잘 모르겠다요. 붙을 것 같습니다 한 애도 작년에 제가 늘 얘기하는데 대진구의 어떤 그 공부를 논술을 정말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무조건 붙겠다 했는데 연대 응통 예비 2번이 나왔어요. 예, 연대가 응통이 2명 뽑거든요. 얘 경영사순 붙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연대에 에너지를 썼다가 성대 안 하고 고대 안 했어요. 지금 재수생으로 재받는 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 말 듣고 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예측할 수 어머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지원 전략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를 지원해서 어디를 요행이 붙느냐 이런 관점은 너무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다는 게 뭐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안 나온 전략이에요. 그런 거 머릿속에 아무리 고민해봤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원 전략을 짤 때 내 자녀를 얼만큼 논술을 준비시킬 수 있느냐라는 가용 시간을 확보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내가 지원하고 어디까지 안 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하는 이걸 같이 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이 뭐냐면 지원 전략이 무슨 뭐 일단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가 경쟁률 유리하네 뭐 이런 헛소리 말고 그건 정말 헛소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따 다 입증을 해드릴게요. 완전 헛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지원을 했을 때 뭐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그나마 시간을 가장 제한된 시간에서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느냐 대학별의 유불리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사회권 대학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점을 이제 보셔야 되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논술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제가 이건 내년 얘기긴 하지만 올해까지 이제 제가 논술을 좀 제대로 가르쳐 봐야겠다. 이제 시장에서 뭔가 완전히 다른 강사로 그냥 차원이 다른 강사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고 딱 마음먹은 게 23년도예요. 2014년도에 제가 강사를 거의 은퇴하고 경영만 하다가 2023년도에 이제 강사로 이제 완전히 다시 일선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너무 엉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논술은 너무 제가 이게 학생들 맨날 얘기하지만 사교육도 너무 논술은 발달이 안 돼 있고 문제도 사실 사교육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매번 동일한 유형으로 20년째 문제 유형이 동일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어떤 빈 곳에서 어머님들의 학부모님들의 생각들은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이제 어떤 반을 할 거냐면 그리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논술에 집중하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생각한 건 뭐냐면 저는 내년에 금요일 반을 이제 논술 블랙반을 만들 거예요.
그 반은 어떤 반이냐면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커리를 짤 거예요. 정말 이제 대중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숙제를 한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분량을 의무적으로 부과를 할 거예요. 안 하면 아웃. 다른 반 내려가. 아니면 퇴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내년에 뭘 할 거냐면 논술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걸 입증을 할 거예요. 이 정도 투자했는데 이 정도 합격률이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입증하고 거기에 마음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은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논술을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학생들이 올해 더 많이 오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제가 직역이잖아요. 제 직업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주 영역이면 내 인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는 제 잘못이 큰 거예요. 여기 직역에 맡고 있는 논술 강사들 잘못이 큰 거고 논술이란 어떤 제도의 어떤 문제점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근데 그 제도가 사실 굉장히 논술 강사들이 잘만 하면 엄청나게 유리한 전형이 되는 게 논술이거든요. 그거를 저는 시장에서 입증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 정말 왜냐면 이게 입증하려면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가는 대로 가야 돼. 왜냐면 학생들이 당장에 이번에 저희가 고대 모의 논술을 했는데 1등 했으니까 됐대요. 예, 1등 했으니까 됐대요. 자기는 어차피 고대 하나 쓸 건데 1등 했으니까 됐고 나머지는 수능에 올인한 다음에 마지막에 고대 칠 때만 다시 오겠대. 그러니까 논술은 딱 그 정도 시각인 거예요. 학생들 상당수가. 예, 그 정도 시각이에요. 이번에 연대 모의 논술을 했던 애가 작년에 저희 학원은 아닌데 1등 했어요. 걔도 연대 재반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수업 듣던 거하고 차원이 다르대. 신청하는 건 좋았어. 근데 신청하는 거 보니까 딱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최종 파이널 2번만 신청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설명을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재수 지금 재종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능에 더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논술은 1등을 했으니까 일단은 2번만 하면 돼. 그리고 안 되면 말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들 학생단 쪽에서 뭔가 이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과 나오기 쉽지 않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거는 제대로 하는 거고 올해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라는 사람이 논술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지 이 논술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에 대한 신뢰성들을 어머니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게 권옥월 원장 수업 계획표를 좀 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 자, 그리고 이거 오늘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오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오만한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설명회 딱 예약을 하면 어떤 설명회를 어떻게 들었는지 데이터가 다 떠요. 근데 보니까 옛날 설명회 들어오셨는데 저희 학원 등록 안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다시 오셨다는 얘기는 논술을 다른 학원에서 배우고 계신 거죠. 설명회를 들었는데 더 다른 학원이 마음에 들어서 들은 건데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끌고 왔던 걸 설명을 드리는 거 뭐냐면 이후에 어떻게 대비하는 거 연결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한번 비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서 자녀가 지금 다른 학원을 선택을 했는데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저는 옮기라고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제 계획표를 좀 볼게요. 보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정규반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세미파이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반이 이렇게 대학별로 논제를 다양하게 연결을 했고요. 대학 옆에 숫자는 논제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모르는 제가 식별하기 위한 논제 번호인데 번호가 다르면 논제도 다른 거고 번호가 같으면 논제가 같은 겁니다. 대학은 당연히 다르고 같거나 이제 대학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세미파이널부터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남은 기간에 과연 고연성서를 준비를 내가 지원을 했을 때 혹은 고연성서 중에 몇 개를 지원했을 때 얼만큼 준비할 시간이 있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 보시면 주로 본다면 9월 2주, 3주 해서 횟수로 보면 연대는 한 5번 나오고요. 연대는 5번 나오고 연대는 토탈 이제 파이널까지 합하면 수리 포함해서 7회가 남았고요. 고려대는 5회가 남았고요. 서강대는 2회가 남았고 성균관은 6회가 남았습니다. 추석 특강은 이제 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어머니를 지원을 하면 지원 전략을 생각했는데 연대 7회, 고대 5회 이제 남은 기간에 물론 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자 저는 이렇게 짰어요. 이거는 이제 제일 효율적으로 짠 건데 여기서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서강대가 매년 모든 학원이 반복되지만 서강대는 사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치여요. 다. 특색이 있죠. 자, 연대는 최저가 없어. 그리고 일단 최고의 대학이야. 학생들이 논술로 가볼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에요. 최저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의 특성이 있어. 고대는 당연히 4, 8 맞춰. 이게 오히려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매력 포인트죠. 왜냐면 최저가 높으면 실제로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고, 고대가 작년에 4.8 넘었을 때 문이과 통합을 했긴 했지만, 그러니까 통계가 통합이었지만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10대 1에서 9대 1에서 10대 1 정도가 나왔어요. 실질 경쟁률이. 그러면 명목 경쟁률보다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대는 집중할 수 있는 뭔가 어려움이 생겨요. 거기다 유형도 보면 고대는 어떠냐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논제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딱 논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뭔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서강대는 일단 논제 어려워요. 어려워. 그 다음에 삼합 7이야. 그러니까 최저에 대한 매력도 좀 떨어져. 거기다가 논제가 어려운데 유형도 막 제 멋대로야. 뭐 이러니까 서강대는 상대적으로 이 성대의 중요성, 얘는 삼합 6이에요. 거기다가 최저가 어떤 특징이 있죠? 수능 사탐 어떤 탐구 영역. 이 탐구 영역이 두 개가 들어가죠. 엄청난 이점이죠. 엄청난 이점이죠. 제가 그냥 말씀드린 제 반에 매년 이제 그 처음에 왔을 때 제 얘기에 뭔가 이게 꽂혀가지고 그대로 실천한 친구가 있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제 박주혁 군이라고 제 합격자 설명회 때 나왔던 친구인데 연대 영어가 8등급이었어요. 6등급이었구나. 6등급이었어요. 저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너 영어 포기하고 어차피 영어 너무 싫대. 그럼 포기하고 그 논술로 집중해가지고 이합사 맞춰봐라고 얘기해서 얘는 정말 너무 반갑게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영어를 몇 등급 받았냐면 수능에서 9등급을 맞았어요. 예,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설명 오자마자 저 9등급 맞았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영어 9등급. 야, 그 창피한 거 왜 이렇게 떠들어? 9등급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인데 이제 아주 그 성격도 그런데 걔는 외대 불문학과를 프랑스어학과를 논술로 갔습니다. 왜? 영어 포기하고 그 시간에 그냥 논술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성대까지 썼는데 성대는 떨어지고 성대 되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됐어요. 올해도 어떤 학생이 있냐면 9월 모평분담에 저한테 상담 메일을 보냈는데 56311이 나왔어요. 56311. 얘도 수학을 포기해라고 했어요. 수학 포기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상담할 때 수학을 포기하니까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내가 수학원에 그만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냥 논술로 올해는 가고 안 되면 내년에 그냥 재종도 아니면 수학 쌓아라. 올해는 수학 못 올린다. 괜히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지 마라. 그래서 얘는 논술을 그래서 우리 학원에 지금 주 2번씩 두고 막 그래요. 근데 얘는 갑자기 구모에서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그 포인트를 좁혀서 56311이 나오는 바람에 얘는 성대가 열렸어요.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지만 성대까지 지원하겠대요. 원래는 제가 카대하고 동국대만 동국대 정도 쓰고 뭐 그 정도로 라인을 맞춰봐 이랬는데 갑자기 56311이니까 저 같아도 용기 백배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어떤 이점들이 있는 게 성대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가 굉장히 비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얘를 1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왜냐면 서강대 문제가 너무 좋거든요. 학생들 로직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나머지 대학들을 이제 남은 건데 그럼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뭐냐면 연대 7번, 고대 5번인데 연대는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연대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엄밀히 말하면 고대하고 성대 이 두 가지가 제일 메인이 남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집중하셔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성대를 무조건 기본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근데 성대는 이따가 이제 모의고사 결과는 여러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가르치는 학원에 따라서 굉장히 등급 가르치는 그 레벨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올 거예요. 그 결과가. 그다음에 이제 고대 같은 경우 이제 그다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일단 잡으실 때 연대를 지원하면 당연히 연대 우선입니다. 근데 연대 우선인데 연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은 기간에 학원 수업 충실하는 게 맥스지 그 이상 할 필요는 없는 대학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학생들 중에 지금 이 기간에서는 재능적인 역량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는 뭐 재능이 딸리 이게 아니라 재능 플러스 이제 운인데 결국 시험이라는 게 실력, 재능, 운인데 결국 연대는 뭐가 제일 문제점이냐면 이걸 준비하실 때 연대 쓰고 퍼져요. 네, 작년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아예 여기 계획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연대 파이널 보시면 연대 파이널 1, 2, 3, 4 했는데 저는 여기다 뭐라고 써놨죠? 연대 파이널 1, 2에는 비재원생 중심으로 써놨죠. 그리고 아예 옆에 써놨어요. 6월에 다뤘던 논제로 해. 방학 때 다뤘던 논제로 해. 학생들이 아예 고민을 없애려고 야 이거 니네한테 이미 다 다뤘던 논제야 내가. 즉 뭐냐? 연대는 쓰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써라라는 의미예요. 최소한으로 써라. 왜냐면 이걸 4번을 다 들은 학생들은
고대하고 성대를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서 이게 고대와 성대를 준비를 하면 붙을 수 있는 애들조차도 준비를 안 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대를 준비하고 에너지를 사고 그걸 충분히 에너지가 나와서 고대 성대도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연대 에너지를 다 써. 안 그래도 막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시간을 막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막 시간을 투자했어. 근데 하지만 끝났어. 그러니까 긴장이 확 풀리면서 뭐냐면 이제 수능 공부할 게로 바뀌어요. 그러면 오히려 연대보다는 고대하고 성대가 붙을 확률, 특히 성대가 붙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성대라는 되게 좋은 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를 어쨌든 어머님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을 바라봐야 되냐면 연대를 시험을 쳐도 다른 에너지가 별로 손실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딱 적정 수준만 준비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파이널을 뭐 여러 번 이게 아니라 야, 딱 2번만 와. 마지막에 2번만 와. 내가 왜냐면 전반기에 다 해줬으니까. 준비를 해줬고 충분히 준비한 거니까 파이널에 와서 굉장히 시간 쓰고 돈 쓰고 하지 말고 그냥 딱 2번만 와. 비재원생들은. 아니 재원생들은. 그 비재원생들은 뭐냐면 연대를 그때 스타트한 학생들이 있어요. 연대를 그때 스타트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연대 붙으려면 4번은 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이죠. 아니면 9월 달에 이제 2주차부터 파이널이 시작되니까 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머니들 보실 게 대학을 내가 어떻게 준비라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들은 이따가 이제 대학별로 계속 설명하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원이 많은 과를 써야 돼요? 아니면 커트라인 높은 정시 커트라인 높은 과를 써야 돼요? 늘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뭐 저희 그 뭐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시죠. 한양대 입시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학질이 발표한 게 그냥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그나마 이 외대 이렇게 제가 지금 나왔는데 이 4개 대학만 열심히 발표하고 고연성사는 아예 발표하지 않아요. 자기네 입시 결과 아예 발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양대 입시 결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등은 볼드하고 밑줄 되고요. 자, 합격자 평균이 1등이 볼드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학년도에 제일 점수가 좋았던 합격자 평균 점수가 좋았던 대학이 어디죠? 국어국문학과죠. 25학년도는.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에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25학년도에 꼴등이 누구예요? 사회학과죠. 근데 옆에 보시면 어때요? 1등, 재작년에도 1등. 즉 뭐냐? 통계적 유의미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모든 강사나 유튜버는 가짜예요. 제대로 분석을 안 한 거예요. 즉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어떤 애들이 몰릴지 모르는 거죠. 제가 얘는 붙을 거야 한 애 중에 유일하게 떨어진 게 작년이에요. 그 학생. 응통 2명인데 저는 응통에도 먼저 넌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된다고 했던 애들 중에 2013학년도가 13학년도 거예요. 외대부고의 김효신이라는 학생은 연대 전체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정확히 볼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될 거야 그랬는데 응통 2번인데 얘가 4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응통 4등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즉 무슨 얘기냐? 인원이 적건 많건 2명도 작년에 그냥 그거는 일종의 운이 좀 작용한 거고요. 어차피 4명, 3명, 2명이에요. 인원이 많다 그래서 그럼 경영학과를 한번 보실게요. 경영학과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경영학부를 보면 22학년 물론 상경 수리가 들어가서 상경이 한양대가 이때는 이제 점수가 더 낮았는데 81.35로 나오고 92.6인데 여기 보면 90.33으로 꼴찌를 찍죠. 25학년도에. 근데 인원이 비슷한 경제금융학부 보세요. 9명이에요. 고작 3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긴 또 1등을 하죠. 1등이 아니라 여긴 3등, 2등을 하죠. 그러니까 별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지고 이거는 다른 대학을 봐도 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소신 지원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띠는 건 있다. 늘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데 인기 없는 학과는 확실히 점수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 넘겨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중앙대를 보실게요. 상경의 맨 밑에 보시면 그냥 꼴찌를 도맡아서 한 학교가 있죠. 간호학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다른 경영학과 상경주계 중앙대에 비해서 간호학과를 학생들이 덜 선호하나 봐요. 예, 그래서 덜 선호하는 데는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나마 유의미한 건 뭐냐면 누가 봐도 이과는 싫어할 거야. 여길 쓰자 이겁니다. 적어도 붙으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근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막 되게 막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원을 하고 준비를 내가 어떻게 할까가 더 중요하지. 지원을 뭐 과의 어떤 유불리나 특히 이런 대학 지원. 그리고 자, 두 번째, 어머니들 궁금해하시는 게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맞나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에 맞나요는 자녀가 제일 잘 알아요. 좀 구별하기가 쉽습니다라는 되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보편적인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 대학에 어디가 더 맞고 덜 맞고가 어떤 특정 대학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가 뭐 이래서 어느 대학에 막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가장 잘하는 건 강사가 아니라 학생이에요. 오히려. 해줬는데 너 서강대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 그래서 제가 언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 중에 논술에 대해서 왜 항상 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이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논술에 대한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경희대 사회를 지원하고 싶어요. 수리 어려워요? 가장 정확한 핵심은 뭘까요? 수리 어려워요? 이렇게 뭐래요? 경희대 사회는 수리 문제가 있거든요. 쉬워요. 쉽긴 해요. 근데 어떤 게 가장 정확한, 어떤 게 가장 올바른 자질까요? 기출 문제 있어요. 풀어보면 되잖아요. 내가 기출 문제를 한 두세 개 풀어봤는데 내가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안 어려운 거고 어려운 것 같으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봐요. 그걸 안 해보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 가시죠? 자, 성대는 유형을 분류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순서가 바뀌니까 자, 이거는 그럼 헷갈리실 테니까 성대는 유형을 분류하는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냐면 재심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에서 4가 있는데 즉 뭐뭇에 관한 재심은 1에 4가 있어. 두 입장으로 분류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입장으로 분류하고 입장을 요약하시오. 뭐 이게 이제 항상 성대에 나오는 기본 룰이에요. 입장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문을 본 다음에 얘는 뭐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학생들은 이거 어렵게 내진 않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 분류 요약을 할 때 분류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겠죠. 분류하는 학생 있겠죠. 그러면 저 학생들이 이 분류 요약이 너무 어려워요. 분류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수능이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성대는 지금 기출문제가 몇 개가 쌓였냐면 50개 이상이 쌓였어요. 더군다나 이 분류 요약하는 이 유형은요. 2008학년부터 지금까지 안 변한 유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냐면 저희 학원에 이제 우리 학원이 만든 논술각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모아놨어요. 물론 요즘 유형인데 두 가지를 이제 아시면 되는데 논술각이라는 거는 최신, 한마디로 유형이 안 바뀐 대학들은 최신 유형에 대한 어떤 논제들은 저희가 다 학원에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인문술이 논술. 여기 플러스 논술 공감이라고 또 카페가 있어요. 우리 학원 건 아닌데 대치동에 있는 이 학원 건데 논술 공감이라는 학원 건데요. 여기에 보면 2008학년도부터 모든 기출문제를 다 모아놨어요. 저희는 이거를 좀 더 현실 트렌드에 맞는 어떤 최근 유형들만 따로 모아서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해서 풀어봐야죠. 분류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시문 쭉 읽어본 다음에 이거 얘하고 얘하고 분류했구나. 얘하고 얘하고 분류했구나. 얘하고 얘하고 분류했구나. 이거를 그냥 트렌디하게 그냥 경향적으로 학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요. 이걸 안 해요.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왜? 논술은 에너지를 쓰기가 싫은 전형이니까. 근데 이건 거꾸로 생각한다면 누군가 이렇게 하면 훨씬 유리할 전형 아닙니까? 훨씬 유리한 전형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경쟁 대비입니다. 경쟁 대비라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어떤 분이 약하면 어떻게 대비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계속 해줘요. 그럼 그걸 보면 하는 학생이 있고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번에 모의고사 제가 결과를 좀 보면 그 하는 학생들은 제가 좀 몇 명 알고 있는데 여지없이 성적이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논술은 워낙에 경쟁자들이 안 한다니까요. 특히 안 하는 게 상위권 대상으로 얘기하니까 수능의 기회비용이 큰 학생일수록 안 해요. 왜? 이 논술을 투자하는 시간은 내가 잘하는 영역도 아니고 되게 수능을 잘한다고 또 논술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수능이라는 성적에 되게 내가 수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쉬운 전형인 게 출제자의 굉장히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저의 재원생들은 아마 댁에 가셔서 여쭤보시면, 그러니까 물어보시거나 여쭤보시면,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이해할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설명을 참 많이 하는데 학생들은 아마 선생님 맞아. 납득이가 논리적, 충분히 어떤 설득력이 있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논술은 기본적으로 수능하고 다른 게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수능은 문제의 정합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수능은 심지어 뭐도 있어요? 수능 끝난 다음에 오답 문제 틀린 거 정오 접수 받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접수가 들어온 걸 일일이 다 전문가 검토해서 이거 오답 없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답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죠. 정합성이 중요해요. 대신 채점은 어때요? 쉽죠. 기계로 다 하니까. 60만 명, 70만 명을 다 기계로 돌려버리니까요. 논술은 정합성보다는 더 중요한 게 채점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느낀 건데 채점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와. 근데 이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오는 게 문제는 그래도 원하는 애들이 나오면 다행인데 대부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면? 문제를 잘못 내면. 자, 한번 보실게요. 어딜 보시냐면 중앙대 입시 결과 말고 한양대 입시 결과 다시 한번 보세요. 한양대 상경으로 요즘은 수리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한양대 상경 4명 붙였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파이널 기준으로 한 1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쭉 따지면 한 25명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씩 들은 애까지 다 포함하면. 근데 어쨌든 17명 정도 제대로 가르친 것 같은데 작년에 한양대 상경 붙은 애들은 전부 다 수리를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만점을 받고 떨어진 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양대 상경은 수리는 다 만점을 받아야지 기본적으로 합격자에 고르는 후보에 올라가는 거고 언어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이 이제 붙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한양대 상경 같은 게 즉 무슨 얘기냐? 문제가 어려우면 이게 수학이니까 그나마 이게 74.75로 해가지고 뭔가 점수가 나오는데 만약에 언어 논술이면 어떨까요? 문제를 잘못 내면 문제를 뭔가 교수는 되게 창의적으로 냈는데 그게 현실에서 와닿지 않거나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출제 채점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수들은 최대한 보수적이 돼요. 냈던 유형을 계속 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검증된 유형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분류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뭘 잠깐 보시냐면요. 이거는 이제 쉽게 분류가 돼서 문제 보시면 어떠냐면 위에 아래 그냥 오전 1차 쭉 읽어보시면 그냥 다 똑같아요. 문제가. 다 똑같아요. 위에 보면 오전에 문제 1 보면 유익을 1에서 5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는 이따 말씀드리지만 고대는 지금 기출문제가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는데 심지어 논술학원에서 또 조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출제한 게 지금 올해 보면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후에 고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출문제 한 번 끼고 총 5번 수업이 남았는데 4번은 창작 문제로 가요. 창작 모의고사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유형을 연습시켜요. 근데 실력이 없거나 성의가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학원들은 지금 대부분의 학원들이 기출문제를 계속 남은 기간에 풀려요. 그러면 저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는 6개의 어떤 양질의 문제를 혹은 또 강사가 출제를 해도 되게 로직이 안 맞아. 정합성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상한 문제들 학생들이 그냥 어거지로 가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이런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수는 그만큼 논술은 출제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예측이 쉽다는 거예요. 왜? 채점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역적 추리가 이루어지긴 해요. 자, 경희대 한번 보실게요. 맨 마지막에 보면 경희대인데 자, 여기 보면 맨 마지막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보시면 자, 인문체육계에 보시면 다의 시각에서 가와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 나와에서 사회에서 입장이 유사한 두 분류로 묶고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사회계에 보면 나오고 그 밑에도 보시면 계속 똑같은 내용 반복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이 물론 뭐 주류를 이루긴 합니다만 지금 고연성서 중에는 고대, 성대, 저기 고대, 성대, 그 다음에 2개가 이제 정형적인 대학이고요. 경희대, 한의대 이 3가지가 정형적으로 돼요. 문제가 맨날 유형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형화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자, 한양대 입시 결과 중앙대 외대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맨 마지막 하나이고 한양대 중앙대 넘겨서 경희대 보실게요. 경희대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 가지 재밌는 게 좀 있는데 자, 이건 경희대 한의하고 좀 연결되긴 했는데요. 제가 매번마다 설명드리는 게 뭐였냐면 경희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인문이든 사회든 간에 어느 유튜버나 선생도 경희대를 뭐 지원하지 말라는 강사는 없는데 저는 항상 경희대는 웬만하면 지원하지 말라는 주의였어요. 예, 왜냐하면 문제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로직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까 그 3개년 유형 정규집에 보시면 11페이지 잠깐 보시면 제가 맨날 설명을 드리는데 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은 이제 편하게 이제 사실 설명이 더 이상 없고요. 네, 이것저것 토탈리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사회계 문제 1번 보시면 똑같죠. 이렇게 나오고요. 앞에 성대를 보실게요. 7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2교시 문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에서 4는 뭐뭐에 관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두 입장으로 분류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같은 문제 유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제 유형인 게 제가 맨날 이거 설명할 때 드는 비유가 있는데 오지 말고
뭐 이렇게 나온다 치죠. 그럼 5개가 있어요. 근데 얘 문제는 어떤 거냐면 5개를 두 입장으로 분류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경희대 사회계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류할 수도 있죠? 불닭볶음면, 김치, 육개장, 사발면, 신라면, 나머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매운 거, 안 매운 거. 하지만 어떤 학생은 사발면이냐, 봉지면이냐 할 수 있죠. 경희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각도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요. 근데 학교 측에서 답은 얘만 인정을 해요. 왜? 얘만 인정을 하면 해야지 그 다음에 2번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정해서 풀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로직이 안 맞는 경우도 가끔은 나와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경희대 사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건 이제 문제를 얘기한 거지 절대 경희대를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 유튜브로 송출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보충 설명에 보충 자료 좀 있죠. 이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시중 논술학원 어디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경희대는 뭐 좋은 학교다, 이하부를 맞춰라, 뭐 문제 비판형이기 때문에 대비하기 쉽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만 하는데 자 이거 저밖에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다니다 오는 학생들한테 다 일일이 물어봤어요. 니네 학원에서 배우던 강사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 하디? 아니요, 한 번도 못했어요. 몰라요. 경희대 문제 이런지 몰랐어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강사들이 학교 측 답안을 껴맞추기적으로 수업해서 그래요. 지금도 만약에 댁에 가셔가지고 자녀가 만약에 경희대 수업을 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경희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선생님은 논리를 할 줄 모르는 선생님이에요. 이거는 자 경희대 문제 또 무서운 게 뭐냐면 22페이지에 보시면 22페이지 제시문 가에서 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게 분류했냐면 밑에 학교 측 해설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분류해놨죠? 사회 문제를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론과 갈등론의 주제를 다루었다. 기능론과 갈등론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뭐로 하라는 얘기예요? 기능론과 갈등론. 근데 기능론 갈등론을 사회 문화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 중에 아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보시면 자 한의예과 같은 경우 원래 경희대에서는 원탑이죠. 인문계 전체에서 원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여기 경희대 입시 결과 보면 경희대 한의에는 단 한 번도 23학년도 그렇지만 22, 23, 24에 단 한 번도 3등 안에 든 적이 없죠. 논술로. 보통 3등 안에 드는 게 어디죠? 경영학과, 뭐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 빅데이터는 요즘은 하여튼 가장 핫해요. 그거는 뭐 응용 데이터 뭐 하여튼 데이터만 들으면 그냥 무조건 1등 찍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지의 어떤 통계로 보는 거고 여기도 보면 어때요? 건축학과 인문이 계속 꼴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경향성으로 나오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25학년도에 드디어 처음으로 한의학과가 94.2라는 높은 점수로 1등을 찍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피해자의 약점에 되게 노출되기 쉬운 학교예요. 왜냐면 비판하고 유학에서 뭐 별다른 게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거기다 제시문 난이도 높지 않고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문제가 이상하게 나오면 손 쓸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로직이 안 맞아. 그러면 똑똑한 애들일수록 역변별력으로 깎이는 거예요. 왜? 똑똑한 애는 그 논리가 이상한 걸 잡아내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희대 사회에 가르칠 때 논리가 이상하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를 다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해주는데 만약에 본인이 배우는 논술학원에서 경희대 사회의 어떤 논리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논리적인 정합성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 이 학생이 시험장에서 만약에 되게 당황할 수 있겠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경희대 한의에는 지금 보면 최근에 어떤 유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정합적으로 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변수는 있다. 그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다. 그래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정을 해야 될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시고 넘어가면 이제 외대도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입시 결과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모아놨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어머님들 지원하실 때 혹시 얘네가 이런 과가 뭐 어떻게 했어라는 걸 좀이라도 탐구하고 싶으시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실 거고 이제 그걸로 이제 요 입시 결과는 아마 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 넘겨가셔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뭐냐면 자, 지금까지 뭘 봤냐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과에 대한 어떤 유불리는 크게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딱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빅데이터 들어가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 모든 대학에서 빅데이터 들어가는 다 상위 랭킹을 찍는다. 그건 맞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지원하려면 굉장히 각오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 학생들이 싫어하는 비인기 학과들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성향을 보인다. 대학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건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천대 되게 좋아하죠. 예, 가천대는 문수라관한테 굉장히 너무 고마운 존재예요. 아주 핫해요. 예, 가천대는 그냥 고마워요. 우리 저희 그 총장님한테 진짜 떡이라도 한 말 보내고 싶어요. 예, 그 경영을 잘하셔가지고 경원대 죽어가던 경원대를 가천대로 살리신 다음에 사실 90살이 넘으신 그 노익장을 자랑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모범이 되시면서 윤수학원들에게 굉장히 혜택을 주시는. 예. 저는 모든 대학 총장님 중에 어느 총장을 제일 존경하나요? 그러면 가천대 총장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들 보실 때 가천대하고 카톨릭대하고 뭐 차이 나나요? 뭐 대학 레벨이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천대하고 카톨릭대하고 혹은 성신여대하고 카톨릭대하고 뭐 차이가 있나요? 신기하게 카톨릭대 지원을 안 해요. 학생들이 준비를 안 해요. 잘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성신여대는 파이널을 열면 막 50명, 60명이 막 빡빡 차요. 카톨릭대는 잘해야 15명? 어쩔 땐 뭐 8명? 카톨릭대 이상하게 싫어해, 애들이. 예, 그런 게 있어요. 묘하게. 수도권 대학 중에는 그런 대학이 어디냐면 숭실대가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숭실대 심야해요. 예, 숭실대 이상하게 애들이 싫어해. 뭔가 이게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예, 그러니까 숭실대까지는 눈이 안 돌아가.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의 그런 선호 대학은 분명히 있고 비선호 대학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했듯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준비하는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더 신경을 쓰실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에게 맞는 대학은 없다. 하지만 있으면 학생이 제일 잘한다. 강사한테 물어보지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학생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학생이 엄마 나 아무래도 성대는 너무 부담돼. 뭐 성대는 내 요약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학원에서 아무리 배워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성대 지원하지 말게 하세요. 그냥 무조건 지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건 모의고사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의고사를 올해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모의는 그 강사가 지금 한 18년차 되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죄송합니다. 수능은 모의고사 되게 많이 치죠. 시대 이제 모의고사, 뭐 대성 모의고사, 그냥 자고 나면 무슨 모의고사, 학평 모의고사, 그냥 국가에서 나서도 모의고사 치죠. 모의고사 왜 칠까요? 수능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새로운 문제 유형을 빨리 혹시라도 노출이 되면 내가 좀 익히고 싶어서고 가장 두 번째는 제한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험적인 경험치를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논술은 모의고사가 없죠. 시중에. 모의고사 어디서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했다고 한들 이렇게 대학별로 나누는 모의고사는 제 듣기로
생글생글이라는 그 자매지에서 모의고사를 쳤었어요. 전국 모의고사 해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논술에서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채점. 모의고사 어디서 깨졌냐면요. 채점에서 깨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생글생글 환경에 제가 글도 쓰고 이러면서 그 관계자를 알았었는데, 그 당시 논술 모의고사 채점을 할 때, 자, 만약에 10,000명이 갑자기 지원을 했다 치죠. 10,000명 하는 건 좋은데, 야, 그래서 성공했다 하지만 10,000명을 채점할 수 있는 인원을 어디서 구하죠? 이해가시죠? 10,000명을 채점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바 공고를 내요. 예, 알바 공고를 내요. 그래서 대학생들 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자, 권옥을 자체 모의고사 결과 첫 페이지 펴보세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모의고사를 이번에 시행을 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려대 모의고사를 총 49명이 쳤어요. 그냥 49명이 쳤습니다. 얘가 아니라 정확한 그냥 그 인원수인데, 제가 어떻게 이걸 했냐면 답안지 학생 이름을 삭제했어요. 전부 다. 삭제했고, 채점 기준 설명서는 제가 다 만들었어요. 당연히. 전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 항목까지 다 A+, B+, B-까지 다 그냥 정해가지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건 근데 어쨌든 시험을 치기 전에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친 다음에 채점을 하면서 수정을 다 했어요. 왜냐면 이게 나는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애들 답안 보니까 완전 천차만별이야. 이러면 어때? 다 수정을 해야죠. 다 수정을 했어요. 그 작업이 일단 너무 힘들어요. 자, 한 다음에 그냥 전문성 없으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채점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었냐면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 제가 채점으로 호흡을 맞추신 분들, 즉 전문성이나 실력을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을 4명을 모셨어요. 49명한테 4명을 모셨어요. 근데 2인 1조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A, B조로 나눠요. 자, 월요일날 13시에 모여서 채점을 시작을 했어요. 13시에 모여서 채점을 시작하는데 채점 선생님들 4명에게 제가 채점한 답안지와 동일한 답안지를 배부한 다음에 다시 채점하기 시켜요. 그럼 선생님들이 채점이 막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점은 어디에다가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고려대 채점 기준표가 나와 있죠. 이건 채점 기준 설명서가 아니라 이걸 기입하는 엑셀 파일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항목별로 다 등급과 점수가 다 매겨지는 거예요. 예, 왜냐면 채점 기준 설명서에 다 그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등급과 점수를 자기 소신대로 매기는 거죠. 채점 기준 설명서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B조에 보면 토탈 지금 10부의 답안지를 1, 2, 3, 4라는 선생님이 이게 A조고 얘가 B조라고 한다면 4번을 채점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4번을 채점하면 여기서 등급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예, 제가 채점 기준서부터 고친 걸로도 했는데도 등급 차이가 나와요. 그럼 어떤 등급 이상을 되면 뭔가 이 채점 기준 설명서가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그때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방향을 정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대학이 그렇게 합니다. 대학은 이거보다 훨씬 표본이 많으니까 100장 정도를 한다고 해요. 100장 정도를 해가지고 채점을 쫙 시켜요. 시킨 다음에 채점 기준 설명서로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안 나와. 그러면 회의를 해서 정해요. 이렇게 다 정해서 세 방법을 다 정해요. 그 과정이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채점 기준 설명서가 완성 이렇게 돼. 완성이 되면 저는 자, 이 모의고사를 얘기했지만 수강생 모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실제로 이거는 제가 저 스스로 납득일 정도로 정확하게 채점을 했어요. 자, 정확하게 채점을 했는데 이 정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맞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나오더라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이렇게 나온 학생이 실제 결과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두 번째, 성대 모의고사하고 고대 모의고사는 10월 달에 한 번씩 더 봅니다. 예, 한 번씩 더 보는 거 뭐냐면 학생들이 이걸 다 점수를 다 받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여기 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통지표가 나갔어요. 학생들한테 메일로. 4페이지 보시면. 자, 이게 어떤 학생의 진짜 실제 그 성적표거든요. 그러면 너가 실제 이 개별 항목에서 몇 점을 맞았고 그다음에 아래 보면 너는
전체 총점이 뭐고 1번 문항 총점이 뭐고 독해력 총점, 논리력 총점, 창의력 총점, 석차 어떻게 나오고 과별 석차는 어떻게 나오고 평균 점수 이걸 다 학생들한테 일일이 줬어요. 이해가 있어? 그래서 네가 뭐가 부족한지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다가 여기서 1등부터 10등까지 한 답안지를 개별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네가 너보다 잘 쓴 답안지 어떤 건지 뭐 상위 석차 나온 답안들은 어떤 건지 보여라. 그러면 학생들이 뭐냐면 동기부여가 빡 뜨는 거예요. 아, 내가 객관적인 시스템에서 구현한 채점에서 이 정도 받았고 제한된 시간에서 실제 시험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구현한 걸 했어. 그러면 어떻게 생기죠? 이게 동기가 부여돼서 나중에 9월, 10월 달에 내가 뭔가 논술에 대해서 힘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에 이게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2달의 시간을 벌려고 이 모의고사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그래서 9월 달에 10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그때 이제 재원생들한테만 활용을 하고 지금은 비재원생까지 다 문헌을 풀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일이 많아서 재원생만 다시 할 건데 재원생들한테만 다시 이걸 허용했을 때 네가 이 똑같은 채점진으로 갈 거거든요. 똑같은 채점진과 제가 출제한 문제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비교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 나 시험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나마 전략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다시 1페이지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답안지를 25부, 24부 나누고 A, B 조에게 각각 할당을 하고 한 학생의 답안지를 다시 2명의 채점자가 채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걸 이제 채점을 쭉 시켜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요. 왜? 제가 몇 점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가 중요한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점수가 나오면 제 그 학원의 저 실장님이 이 문항별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다 기록을 시켰어요. 49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한 100장, 200장, 1000장 정도 넘어가면 자동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일일이 손으로 다 기록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선생님들 다 퇴근한 다음에 다음 날 아침부터 쭉 보면 A등급 줬는데 C등급이야. 또 B등급 줬는데 D등급 이렇게 등급 이상이 차이 나는 게 있어. 총점을 매겨봤는데 이 사람은 30점을 줬는데 이 사람은 50점을 줬어. 그럼 뭐 이상한 거죠. 다 채점 다시 했어요. 다 채점을 다시 하는데 제 견해가 무조건 맞다라고 하지 않고 현격한 잘못이 없으면 넘어갔어요. 현격한 잘못이 있으면 고쳤어요. 왜냐면 이 선생님 피곤하니까 계속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왜 현격한 잘못이 없으면 넘어가냐면 당연히 이 사람이 채점한 게 그대로 관성이 유지되는 게 다른 학생들 연결되는데 갑자기 제가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결과를 줬는데 자 지금 어때요? 생각만 지금 듣기만 하셔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왜 학원에서 모의고사 못 치르냐면요. 치러도 되게 약식으로 하냐면요. 실력들이 안 돼요. 이럴 만한 성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강사가 찍찍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상하게 주고 그냥 너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사실 오늘 공개는 안 하지만 학생들에 맞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올해 합격률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네. 그래서 블랙밥 만들어야겠네 생각을 한 거예요. 올해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그냥 이 논술이라는 어떤 영역에서 이 권오걸이라는 이름이 그냥 논술의 모든 그 문제점을 불식시키는 어떤 그런 대안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가 예상했던 이렇게만 투자하면 이게 나올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말을 안 듣네. 그거가 없어질 수 있게끔 만들게 해야겠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결과가 옆에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페이지 보세요. 자, 고려대 한번 보세요. 고려대 압도적으로 뭘 많이 지원하죠? 아니요, 이 페이지 보세요. 이건 지원학 이 페이지. 요거 이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이 페이지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어머님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모의고사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겠죠. 뭐라고 했죠?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별로 설명 안 할 거다. 이미 설명 끝난 거예요. 대부분은.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요. 어머니를 6개를 지원해도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에 몰빵하셔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5개는 야 팔자소간이야. 이래도 돼요. 뭐 문제 없잖아요. 왜냐하면 논술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는 경우인데 뭐 투자한 게 있어야지 아까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자는 안 했는데 아까워하는 애. 이상하게 아까워해. 아니 왜 투자를 해야죠. 투자는 안 하고 아까워하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투자하셔도 되고 2개만 투자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걸 골라드리는 건데 자 고려대 한번 보세요. 참 애들 어때요? 눈 높죠? 곧 죽어도 경영이야. 경영 15, 자유전공 8명, 경제학과 5명, 미디어학부 5명, 정치외교학과 4명, 통계학과 3명, 보건정책관리학부, 심리학부. 근데 어때요? 이거 보시면 아예 지원 안 한 과도 있어요. 49명이라서 사실 다 지원 안 하는 빵꾸는 나겠죠. 근데 이건 일종의 뭐가 될 수 있냐면요. 너무 통계가 적은 사실이에요. 49명이라는 인원이 적긴 하지만 경향성은 나올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41명 치르는 학생들은 뭐냐면 논술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실수요층이에요. 경쟁률은 허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써보자 많아요.
지방 학생들 그냥 찔러줍시다. 이거 많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를 약간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인문계 문과대학은 확실히 지원을 안 하더라 학생들이. 경영대학은 하여튼 미친 듯이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건정책관리학부 의외로 좀 인기가 있었고, 자 연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학과는 참 인기 많죠. 경영학과 12명, 그다음에 언론 홍보 영상, 뭐 진리자격과 경제학부, 뭐 사학과, 뭐 이게 나머지 그냥. 근데 연세대는 저희가 인원이 3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성대 보세요. 성대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 텐데, 성대는 글로벌 경영 17명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글로벌 융합은 둘둘둘이에요. 왜 그러죠? 이런 생각이 들어. 왜 그러죠? 왜 글로벌인데, 같은 글로벌인데 학생들이 이상하게 지원을 안 해요. 이거는 만약에 글로벌의 어떤 이점을 누리고 싶으시면 경영보다는 다른 데가 훨씬 더 경쟁률이 떨어질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지표예요. 이해가시죠? 일단은 성대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자, 다시 넘겨보시면, 자 점수 분배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나오냐면, 저희가 전체 등수를 매겨봤는데 1번 등수가 2번 등수가 나뉘는데, 자 보면 성대 같은 경우는 1번하고 2번하고 천째 1등 점수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학생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총점했을 때 82점이 최고가 나온 거죠. 자 근데 이게 특징이 뭐였냐면 5등 이상까지만 사실 유의미하고요. 6등부터는 점수대가 어때요? 66.5, 66.3, 66.2 이건 뭐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겠죠. 즉 고대는 어떤 학생들이 많이 붙을 거냐면 확실하게 눈이 띄는 답안만 붙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이게 너무 인원 별로 안 되지만 고대가 최저 경쟁률이 10대 1이 이번에 실질 경쟁률이 10대 1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66명 지금 49명 중에 5명이 10%예요. 즉 교수들의 눈에 들어오는 후보에 들어오는 내가 채점을 제대로 할 거야 생각했던 답안은 결국 10% 내에 있는 답안으로 좁혀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고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는데, 고대는 굉장히 탁월한 답안들만 뇌피셜입니다만 학교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겠지만 이거 채점하기 너무 어려워요. 해보면 진짜. 그리고 이거를 좋은 글은 채점하기 쉬운데 이상한 글이 채점하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채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야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게 뭔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하지만 교수는 그런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국문학과 4명 뽑으면 되고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할까요? 제가 제 예상인데 그냥 쭉 읽어보고 A등만 골라내세요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채점하죠 이렇게 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C, D 주면 돼요. 기계적으로. 뭐하러 그런데 에너지 썼습니까? 그러면 고대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핵심이냐면 눈에 무조건 띄게끔 써야 돼요. 눈에 띄게끔 쓰는 걸 가르치지 않는 학원은 잘못된 학원이에요. 그래서 고대 문제를 그냥 기출문제만 열심히 풀어주고 학교적 답안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적 답안에 대한 어떤 판박이 정도 수준의 어떤 자기 학생 강사 답안이 나오고 이러면 못 붙습니다. 붙으면 그냥 걔가 잘해서 붙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연세대 한번 보실게요. 연세대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없었는데 이때 문제가, 자 고대는 제 창작 문제였고요. 왜냐면 고대는 기출문제가 4개밖에 없으니까 이 모의고사에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창작 문제를 썼고요. 연대하고 성대는 워낙에 기출문제가 많아요. 학생들이 어차피 안 풀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모의고사는 채점이 중요한 거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죠. 기출문제도 제대로 안 푼 학생들인데 뭐하러 성적 문제를 냅니까? 고대는 문제가 적어서 오는 거고. 그래서 연대는 기출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때 수리가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수리였어요. 그래서 이때 점수를 보시면 연대는 언어가 75점 만점에 1등부터 56점, 53점이 51.25인데 수리가 1등은 24점이고 2등이 19점이고 3등이 18점이고 전체 총점이 1등은 73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연대는 이제 뭘 바라보셔야 되냐면 수리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당락에 큰 영향을 끼쳐요. 근데 다행히 연대 수리는 지금 매우 쉬워졌어요. 매우 쉬워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리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것 때문에 연대를 쓰지 않는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수리가 정말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언어는 수리 조금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만에 하나 연대가 수리가 어렵게 나오면 당락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격차를 벌인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 다 나름대로 연습하고 제반 상위권 학생들인데 연대를 지원할 거면 아까 고대가 49명이었잖아요. 연대 더 줄었죠. 39명이면. 더 학생들이 줄여진 거거든요. 더 선발된 인원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점 만점을 받은 학생이었고
대부분은 17점대 위에서 형성하고 있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25점을 맞으면 8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점수 차입니다. 물론 이때 문제의 유형을 수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점 넘으면 인문계 치고 잘한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균관대 보시면 성균관대 재밌는 게 1번을 저는 1번을 쉽게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요. 저거는 이제 재원생들만 대상으로 8.15 특강을 했는데 왜냐면 그건 이제 우리 학원의 중요한 경쟁력이고 재작년 제가 성대 합격자를 다른 학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낸 어떤 이유이기도 한데요. 1번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요.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채점자가 뭘 원하는지를 출제자 관점에서 가면 이해가 되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채점의 어떤 난이도 뭐 이런 거 다 고려하면 성대는 뭐를 물을 거야, 어떤 걸 채점할 거야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걸 학생들한테 설명해서 작년, 재작년 전부 다 성대는 딱 9번의 특강으로 합격률을 지금까지 냈는데 아마 올해는 더 잘 나올 거예요. 더 잘 나올 거로 보는데 성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친 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단 했고 성대는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딱 두 번만 풀어봤어요. 이 재원생 중에 성대는 제가 정규반 중에 딱 2번만 다뤘어요. 왜냐면 성대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원래 몰아서 제가 끝냅니다. 성대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서 딱 2번만 한 상태에서 1번 제대로 푸는 법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제 한번 풀어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1번은 의외로 38점이 만점이고 그 다음에 점수차가 별로 안 나는데 2번 문제가 어떻죠? 40점 만점에 1등이 32점인데 그 다음에 2등이 어떻게 돼요? 24.8점으로 팍 깎이죠. 이건 예상했던 바입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매번 재원생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번에서 변별력이 크게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채점을 해봤더니 2번에서 변별력이 크게 났어요. 성대는 말씀드리지만 댁에 가셔서 혹시 다른 학원 다니시면 물어보세요. 1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2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강사가 어디에 집중을 두더니 1번은 별거 아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그 강사는 성대를 못 푸는 강사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100분 동안에 성대 못 풀어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 말이 안 되고 결국 성대의 변별력은 2번에서 나옵니다. 도표 해석에서 나와요. 예, 꼭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약간 오만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2번이 변별력이에요. 2번에서 성대는 무려 1등과 2등조차도 만점에서 8점 차이가 났고 그거와 1등과 2등이 또 24.8점, 8점이 차이가 나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대가 66명을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1번은 분류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장을 맞게 분류하고 요약을 해야 되겠죠. 분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기출문제 자료집 잠깐 보시면 이 보충 자료집, 설명의 보충 자료집 보시면 자,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대는 이 1번 문제가 보시면 어떠냐면 11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어때요? 제시문이 엄청 길죠. 이거를 요약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원고지 제가 보여드리면 원고지 이게 원고지거든요. 성대 딱 이 정도 분량으로 나와요. 이게 한 21줄이에요. 이거를 꽉 채워야 돼요. 꽉 채워야 되고 꽉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붙어요. 물론 꽉 안 채우고 한 2줄 배워도 되겠죠. 대부분은 채워야 돼요. 다 채워야 됩니다. 자, 100분 안에 3,000자를 써야 돼요. 최하 3,000자. 보통 한 3,500자 나와요. 3,000자를 써야 돼요. 쓰는 것만 한 20분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알아보게 써야 되고요. 이번에 모의고사 제한된 시간에 푸니까 정말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제시문 나를 쫙 써. 근데 결론 부분에 갑자기 제시문 다가 나와요. 예, 나를 급하게 쓰다 보니까 다로 쓴 거예요. 그런 답안이 매회 2개씩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얘 분명히 잘못 쓴 건지 알면서도 가야 돼요. 왜? 보여지는 대로 까야죠. 근데 마침 제시문 다가 정반대의 얘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점들이 많은데 성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1번 이런 거에서 분류하는 건데 2번은 넘겨볼게요. 2번에 보면 뭐 유형이 매번 바뀌긴 하는데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세 국가의 2023년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 1과 2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모의고사 문제는 뭐였냐면 똑같아요. 유형이. 자료 1과 자료 2가 있어서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였는데 성대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자료 1은 A 입장을 옹호하고 자료 2는 B 입장을 옹호하는 거야. 이게 답으로 되길 바랬어요. 성대는. 근데 학생들 중에 거의 대상당수가 자료 1, 2가 A를 옹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방향이 틀린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밑에 있어요. 그냥 이건 정책의 찬반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가 지지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게 얘기하는데 자, 1번 분류 요약 제대로 하고요. 입장을 그냥 제대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잘 썼던 못 썼던 맞춘 그러니까 바라는 방향대로 간 거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얘가 이렇게 할 건데 얘 두 개를 합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3번을 그냥 옹호해라 라고 하는 거를 3개를 그냥 맞춘 학생들. 그러니까 방향만 맞춘 학생들이 66명 중에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었어요. 전부 입원해서 나갔어요. 물론 이거는 훈련되면 고쳐져요. 하지만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는 분당이라는 그래도 논술을 학원에서 열심히 배운 학생들의 얘기잖아요. 성대 도표 해석이 되게 특이한 유형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리즈너블한 유형이에요. 평범한 유형이에요. 근데도 애들이 11명밖에 그걸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20%만이 학교 측에 요구한 답안의 형태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논술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시험인지 아시겠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자 그러면 논술을 안 배웠던 학생들은 그 지원한 학생들 그 학생 다 허순 거예요. 방향도 못 맞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인원이 물론 적긴 하지만 성대는 실제로 방향을 맞추는 학생들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논술에 대해서 제발 너무 한 발 걸치고 하냐 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에 그냥 최대가 일주일에 2번 수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정도를 투자할 건 투자해라. 아니면 그냥 나 저들 못하겠으면 하나로 그냥 몰아서 하시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까지가 일단 제가 그 모의고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실제 학교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를 간략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칠게요. 자 일단은 고대부터 가겠습니다. 고대부터 가면 자 이거는 댁에 가셔서 보셔야 되는데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보시면요. 요 보충 자료 좀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보충 자료 좀만 보시면 돼요. 자, 보충 자료 좀 보시면 자, 보충 자료 좀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건 이제 고대 문제를 풀어줬던 학원들이나 선생님들 한번 검증하라는 어떤 얘기인데 제가 설명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를 뽑냐면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추론하는 건데 고대는 5개의 제시문이 나와요. 이 제시문은 동일한데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래요. 6의 도표가 보여주는 2번은 뭐냐면 7의 제시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근데 5개의 제시문 중에 이건 공통적인 조건이에요. 1번, 2번에. 고대는 기본적으로 저는 고대를 생각해 보면 고대가 2016학년도까지만 논술을 치르고 2017학년부터 없앴죠. 고대하고 연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고대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보는 관점에서 얘기니까 연대는 논술을 진짜 잘 내요. 문제를.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연대는 2008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출제 유형이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예, 동일한 유형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정형화된 유형이 아니라 연세대만의 색깔이 아주 농후한 그 유형으로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연세대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꾸준히 내고 실제로 연세대가 뽑아가는 학생들 보면 정말 잘 뽑아가요. 한양대는 얘가 왜 뽑혔지 정말 많아요. 예, 진짜 그래요. 한양대는 왜 얘를 뽑았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양대가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됐죠? 수능 최저가 없었다가 생겼죠. 학교 자체적으로도 얘가 왜 뽑혔지가 많았던 거예요. 예, 수능 최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한양대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보면 신뢰할 수가 없어. 무슨 96점이 나와. 이게 말이 무슨 어떻게 채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양대 상경은 괜찮아요. 수리가에서 걸러지니까. 한양대는 이번에 언어 논술에서 원래는 한양대가 제일 먼저 수능 최저 없었어요. 예, 제일 먼저 없앤 대학이 한양대예요. 그 가존심이 있는 대학인데 몇 해 시행해 왔더니 뭔가 채점에서 오류가 있던가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잘 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활을 해요. 근데 연대는 초지일간 수능체제 없어요. 예, 신경 안 써요. 잘 뽑아요. 제가 뽑으면 정말 잘 뽑아요. 근데 고대는 어땠냐면 고대는 너무 뻔하게 어떻게 풀면 되겠다라는 걸 이제 저는 보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고대가 제가 예전에 고대에 있을 때도 고대 합격률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근데 고대는 3년마다 유형이 바뀌어요. 헤매는 거예요. 검증을 했는데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 심지어. 그러다가 다시 부활시켰어요. 근데 이걸 부활시켰을 때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 봤을 때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정말 보면 볼수록 탁월한 문제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은 문제를 해결해요. 동일한 재심을. 고대가 뽑는 인재상을 좀 말씀드리면 노술학원 다니면서 인재상 얘기 들으지는 않았을 텐데 이걸 통해서 고대가 뽑고 싶은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야 재심문은 5개야. 이 중에 네가 3개를 아무거나 골라도 되게끔 문제를 구성해요. 1, 2, 5를 골라도 1, 2, 4를 골라도 2, 3, 4를 골라도 뭘 골라도 다 돼. 근데 골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봐. 이거 그다음에 똑같은 제시문을 대상으로 거기서 또 3개를 골라서 이 문제를 분석해봐 이거예요. 즉 하나는 건축을 하고 하나는 해체하는 거예요. 동일한 제시문을 가지고. 즉 지적인 유연성을 평가하는 게 이번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답안을 제가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읽어보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게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제가 쓴 답안은 학습석에서 쓴 답안인데 학교 측 쓴 답안은 그냥 연결 제시문 연결하는 거에 집중하는데 이거는 뭐 학교 측에서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라는 예시 답안이니까 이게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쓴 답안 보면 하나의 완성된 글 형태로 써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얼만큼 답안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에서의 학생들의 관점은 지금 준비의 관점은 2가지입니다. 일단은 기출문제는 4개밖에 없어요. 근데 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유리하죠? 많은 동일한 유형을 많이 풀어볼수록 유리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제시문의 난이도도 되게 낮아요. 고대는 제시문의 독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제시문의 재료를 가지고 네가 얼만큼 지적으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니?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전에 논술에 대한 아픈 기억도 있으니까 사업할로 든든한 안전망도 마련해놨어. 적어도 너무 성적이 안 되는 안 들어오지 않나? 사업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업할이 얼마나 절묘한 점수냐면 수학이 4등급이 나오면 웬만해서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4111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학은 3은 나와야지 뭐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 준비를 할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걸 골라야 되냐면 강사가 양질의 문제의 자기로 문제로 지금부터는 수업을 하는 수업을 골라야 됩니다. 어디를 가시든 그거부터 고르세요. 기출문제는 어차피 4개로 정해져 있어요. 혼자 풀어도 돼요. 2번째, 강사가 창의적이고 뛰어난 답안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걸 80분에 풀어야 돼요. 제한된 시간 내에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지 않으면 그걸로는 대비가 안 됩니다. 그냥 경쟁에서 뒤처지는 대비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대를 준비하실 때는 항상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보시고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 제시문을 가지고 문제를 답안을 썼는데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거고 혹시 자녀가 그 강사한테 배운 자료가 있으면 읽어보세요. 답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르쳤는지.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타학원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타학원이 제대로 가르쳤으면 검증이 되는 거고 제대로 못 가르쳤으면 검증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해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얘기인지 보시면 되는 거고. 자, 2번째 이제 연대로 넘어가 보면 아까 연대는 말씀드렸듯이 연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전부인데 연대는 수리를 잘하는 학생은 그냥 기대치를 걸 때 연대 수리가 어렵게 나오면 한번 잘하면 언어 노술이 적당해도 뒤집을 수 있는 길은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보실 수는 있고요. 첫 번째. 2번째는 다만 수리가 요즘은 점점 쉬워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 그 2개의 절충점을 찾으려면 연대는 만약에 준비를 할 거면 지금 남은 기간에 한 4회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된다. 맥스 6회. 이해가시죠? 4회에서 6회 정도 대비하면 대부분의 학원들 파이널이 그렇게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고 시험을 쳐봐라. 그래서 연대는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쓰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쓰다가 쓴 다음에 퍼지는 게 문제다. 너무 에너지를 쏟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게 주관적이죠. 에너지를 쏟는 게.
자기 딴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논술이 싫어 엄마. 엄마도 지쳤어 같이 연대 시험 치다가 그래 우리 그냥 수능으로 하자. 무슨 성대야 고대 안 들어와 얘기가 안 들어와요. 진짜 그랬어요. 애들이 그냥 퍼지니까 왜 체력 떨어지면 어때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잖아요. 실제로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위험만 없으면 저기 우리 아들 괜찮아? 그래서 우리 딸 괜찮아? 그래서 오케이 고 한 다음에 연대는 가볍게 쳐라. 이건 뭐냐면 연대는 그래서 많이 붙으면 기대 수익이 엄청 크죠. 거기도 수능 최저도 없잖아요. 이거는 수능을 아무리 못 봐도 내가 붙으면 붙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제일 부담 없는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성대. 성대는 좀 재밌게 좀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했는데 제가 블로그에 올렸거든요. 여기 2026학년도 성대 언어형 논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다 이걸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한 2시간이 1시간 반, 그쵸? 1시간 반 정도 했군요. 생각보다 많이 안 됐네요. 제가 2시간 반, 2시간 넘어간 줄 알았는데 괜찮습니다. 1시간 반이면 화장실 가시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뭐 좀 그럴 텐데, 자 일단 성대 보면, 성대는 올해 좀 특징이 뭐죠? 여기 잠깐 보실게요. 인문계 보면 늘어난 선발 인원이 있어요. 기존 155명, 182명, 27명, 즉 17.4%가 증원했어요. 작년보다. 왜 증원했죠? 왜냐하면 언어형 논술로 자연계를 지원하는 드디어 이제 교차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성대예요. 건대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내년이냐 내후년에는 인문 자연을 같은 문제로 뽑습니다. 언어 한 문제, 수리 한 문제로요. 건대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28학년도 학생들 새로운 교육 과정에 있는 걸 대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대는 일단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다만 학교 측의 출제 부담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출제가 굉장히 학교 측에 비해서는 채점 때문에 이 유형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못 바꿔요. 왜냐면 학교 측은 데이터가 핵심인데 이거 유형을 바뀌었다가 채점이 엉뚱하게 나오면 기존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대처해? 근데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왜냐면 문제가 딱 2개잖아요. 3개. 그러면 하나 채점 못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채점하고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약점들을 다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다행인 게, 학교 측이 다행인 게 사교육에 너무 일천해서 그걸 못 따라잡는 거예요. 예, 사교육 일천에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보면 얘네는 변한 게 없네. 사교육 열심히 대치동 분당에서 배운다 그러고 뭐 목동에서 배운다 그러는데 답안이 변한 게 없네. 야 계속 그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걸 보면 약점들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그걸 보여드린 게 성대나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자, 언어형 논술 자연계열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수능 최저에 수학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연계열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건설환경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는 모집 단위의 경우 언어형으로 지원 시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시 수학 영역을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수학 못하는 애는 오지 마. 즉 왜? 성대는 주로 뭘로 최저를 맞추죠? 영어와 사탐으로 맞춰요. 왜냐면 탐구 2개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 6, 3, 1, 1 대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모비왔자 적용 못해. 자원계열과 전기공학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학생들을 위한 건데. 자, 그리고 글로벌 융합학부, 인문과학계열, 사회계열, 경영학과,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건설환경공학부는 국수영 탐구 중 세계 영역 등급 합 6 이내.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을 제외하고 이 대학들은 괜찮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래 현실적으로 수학 3등급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건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모집 인원 및 경쟁률 잠깐 보세요. 그러면 2026년 언어형과 수리형이 있고 25년 모집과 24년 모집이 있는데 자유전공 계열이 15명을 동일하고 작년에 그러니까 인문과학 계열이 35명에서 38명을 늘었는데 수리형으로 안 뽑죠. 인문과학 계열은. 그러니까 없어요. 사회과학 계열은 인문 계열로 원래 45명이 쿼터가 배정이었는데 구주대행에서 5명을 뚝 띄어다가 수리로 뽑는다는 거예요. 즉 수리 논술을 쳐 사회과학 계열로. 그러니까 별도로 뽑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리 논술은 자연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인문, 자연 모두 수리 논술로 지원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인문 계열이냐 자연과학 계열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 계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은 뭐든 간에 난 언어형으로 갈래. 언어 논술을 쳐서 지원을 할래. 수리 논술을 쳐서 지원할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게 성대의 수리 논술은 어느 정도 난이도냐? 물론 제가 판단할 길은 없지만요. 정석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성대 수리 논술은 아주 꽤 어려운 고난이도 수리 논술입니다. 수원 수트밖에 안 나오지만 사실 수리 논술, 성대 수리 논술을 능통할 정도면
연고대를 지원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이도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경영학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30명을 25명에서 5명 뚝 띄웠고, 근데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이 어때요? 15명에서 5명을 띄웠죠. 이 데미지가 다르죠. 데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원을 30%, 33% 정도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손해입니다. 즉 글로벌 애들 학생들을 좋아해서 작년에 사실 글로벌 계열은 최저가 높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15명이라서 의외로 붙기 쉬운 전형이었어요. 의외로. 근데 올해는 유불리가 좀 달라질 겁니다. 뒤에 제가 자세히 분석해놨거든요. 자연과학 계열은 30명을 5명을 띄워줬고요. 전기공학부도 30명 중에 5명을 인문계 띄워줬고요. 공학 계열은 좀 많이 띄워줘서 10명을 띄워줬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 뭐 전설환경공학과, 글로벌 융합학부를 이렇게 쫙쫙쫙 뜯어줬어요. 이해가시죠? 자, 넘겨보시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언어형의 관점에서 성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형의 관점에서 성대를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유불리가 있느냐? 자, 어머니를 보시면 아까 저희 인문계열 학생, 그중에 자연계열 학생이 한 명이 더 들어가 있구나. 제 반 중에 언어누술 배우는 자연계열 학생이 있는데 아까 지원 분포표 모의고사에 보시면 성대는 어떻게 나와 있죠? 모의고사 결과에 보시면 성대는 인문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언어논술로 치는데 의외로 자연과학 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이렇게 조금씩은 들어있죠. 이건 통계가 굉장히 제한된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자 한번 로직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일단 26학년도에 언어형으로만 선발하는 인문계열 인원은 133명으로 자, 이 성대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전에 155명에 비해 22명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과에서 선발 인원이 4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언어형으로도 선발한 논술 인원은 일단 더욱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언어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문호 자체는 넓어진 겁니다. 자, 기존 성대를 지원한 학생들 중 많은 학생이 수학을 제외한 국어, 영어, 탐구를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인 것을 감안하면 수학이 필수 응시과목으로 들어있는 자연계열 언어형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 수능 최저에서 분리하니까요. 수학을 뺀 학생들. 근데 이 학생들 수학을 끼고 성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우수 자원일 가능성이 있지. 우수 자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우수 자원일 학생이라고 성대를 더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에요. 운술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회비용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학생들은 수능으로 못 가요. 제일 필사적이에요. 오히려 수능으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큼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소위 말해서 재면서 논술에 투자해요.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점입니다. 여전히 논술에 대한 불신과 무지가 대세인 현재 입시 지형상 언어 논술을 공부하지 않은 자연계열 학생이 성대 논술만을 위해 언어형 논술을 별도로 공부해서 자연계열을 지원하려고 한 학생들은 적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머니를 만약 자녀가 자연계열인데 엄마 나 성대 언어 논술 준비할래. 그래서 나는 수리 논술 너무 자신 없어서 성대 언어로 준비할래. 그러면 언어 논술 준비한다면 성대 근데 아까 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무지막지하죠. 예, 쉽게 버텨내지 못해요. 좋은 강사 만나면 그만 당인데 제가 알기로 성대 논술 저처럼 가르치는 건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다른 학원 딱 와요. 이번에 어떤 일 있으면 성대 보고 있었다가 두 학생이 이제 반을 수강을 신청했는데 근처 학원 다녀요. 그 학원 얘기하면 특정학원 비방하는 게 돼서 얘기 못 하겠는데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못 가르쳐서 혹은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가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예,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대치도 다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어쨌든 자연계열 지원 학생 적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열 언어형 논술은 기존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은 자연계들에서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자연계한테 쿼터를 줬는데 실제로 자연계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쿼터에 대한 여유는 생기는 거죠. 인문계 쿼터가 늘어난 거죠. 예. 그렇다면 자연계열 언어형 논술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인문계 학생들, 상대적 우수자원, 수학을 못하더라도 수학이 3, 4등급이야. 그러니까 3, 4등이면 여기 보면 3등급 이내로 했으니까 이건 제가 잘못 분석을 한 거고 여기 보면 아니야 3, 4 괜찮네요. 잠깐만요. 여기 수학 영역 의무 반영이니까 3, 4도 괜찮아요. 예, 3, 4도 괜찮은데 3, 4등급이라도 1등급을 맞출 수 있는 학생 나머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 대학 이후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원 가능성 근데 실제로 적을 수 있어요. 왜냐면 수학이 4등급 나오는데 너 공대가 그러면 뭐 싫어 이렇게 했죠.
제가 서울대에서 자퇴하는 학생을 한 명 봤거든요. 제 그 건너 친구였어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자퇴했어요. 우리 때는 무식해가지고 경제학과는 그냥 경제인 줄 알았어요. 인문계에서 경제 뭐 이런 거 그냥 신문에서 경제. 경제학과는 실제로 수학과죠. 예, 가더니 얘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자퇴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재수로 들어간 애가. 그래서 제가 수학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수학은 잘못 건들면 서울대 경제학과도 자퇴하게 만드는구나. 학업에 대한 부담이. 예, 그렇게 된 건데. 자, 실제 자연계열을 지원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일 건데 이 학생들이 자연계열 지원으로 빠짐에 따라 기존 인문계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시 지형일 수는 있죠. 우리는 항상 빠졌을 때 어떤 역효과를 생각을 해야죠. 그 역효과를 과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계열은 우수 학생들이 자연계열로 빠지는 것 이상으로 선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요. 다만 이 사실이 반영돼 학생들이 최저 분담 등을 고려해서 글로벌 계열의 지원 자체를 주저할 수는 있어요. 복합적이에요. 하지만 그걸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보니까 글로벌 경영 17명 쭉 나눈 거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합적인 고려는 없을 거라서 글로벌 계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박 터지는 과가 돼요. 글로벌 계열. 그러면 난 그래도 글로벌 가고 싶어, 최저를 누리고 싶어. 그럼 뭐가 해답이죠?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글로벌 융합 이겁니다. 아까 모의고사를 생각을 해본다면요. 실제 수요층에서 학생들이 물론 경쟁률을 쭉 봤더니 글로벌 경영 미친 듯이 올라가려면 나 뭐 경영 쓸래 애들이 나 글로벌 다른 거 쓸래 이럴 수 있겠지만 수능 최저의 어떤 장점을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덜 지원할 것 같은 거는 글로벌 다른 계열이에요. 다만 얘네도 줄어든 건 마찬가지다. 다만 글로벌 경영만큼 불리하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쟁 차원에서 글로벌 경영 리더 경제는 작년보다 확실히 어려워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글로벌 경영 리더 경제는 여전히 같은 선호도를 보였을 거니까요. 그래서 선발인은 30% 감사하고 자연계 학생들도 또 좋게 보는 전경이며 성대 노즐의 특성상 자연계 학생들이 단기 준비만으로 유입이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단 일반적인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당연히 접근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성대는 늘 9회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냥 논술 처음인 학생도 9회로 붙였고요. 딱 9회로 붙일 수 있는 전형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건 제 얘기고 일반적인 학생은 그렇지 학원 안 그럴 거예요. 자, 경영은 글로벌 계열보다는 인원 감소 비율이 적으나 역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선발 인원이 20% 감소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자연계 학생들도 경영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 중에 그나마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성대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난이도가 있어도 정말 재능이 좋은 애는 성대 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작년에 제 반인데 연대 때 왔어요. 논술 처음이래. 모 외고를 다녀요. 근데 글을 봤더니 잘 써. 야, 너 왜 논술을 안 했냐. 이렇게 잘 쓰는데 그냥 정시에는 생각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지만 연대는 어려울 거다. 5번으로는 실직이 쉽진 않다. 경험 삼아서 성대는 붙을 것 같으니까 성대에 집중해라 그랬어요. 성대에 집중해라고 했는데 얘는 역시 저는 한 번도 학생을 논술을 더 뭐 해라 이랬을 때 성공한 적이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포기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오늘도 어떤 애가 상담을 하는데 너무 잘하네요. 그냥 네가 논술에 얼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그거 나한테 정해서 보내. 내가 거기에 시간표 짜줄게. 이건 했어요. 그건 내가 해줄게. 근데 뭐 나한테 뭐 저한테 뭐 이건 이래서 포기할 것 같으면 그러니 그만해. 안 해도 돼. 이미 익숙해. 그 학생도 그랬어요.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기대도 안 했지만 성대 때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합격자 명단에 얘가 올라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성대 때 이경호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들었니? 왜 너 내 수업 실컷 들었고 왜 이경호 선생님으로 갔어? 그랬더니 그냥 엄마가 그렇게 신청했는데 선생님 성대 깔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애예요. 그쵸? 걔를 왜 아냐면 그 학생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면 한 번을 제가 이경호 선생님이 아니라 한 번을 제 수업을 듣든 이경호 선생님을 듣든 성대 한 번 들은 애잖아요. 뭘 그렇게 성대 문제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전수를 받았들 하겠어요. 걔 경영 붙었어요 작년에. 근데 얘가 논술에 눈을 떴어. 그래서 올해 제반 다시 등록했어요. 연대 고대 치겠대. 이번에 모의고사 때 10등 안에 다 들었어요. 네, 잘하는 학생이에요. 재능이 좋아요.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 성대는 가끔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유형 자체가 되게 리즈너블해서 이렇게 재능이 워낙에 뛰어난 학생들이 지원을 해버리면 그런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성대 인원이 10명, 5명 이랬잖아요. 의외의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경영은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 얘기 들으면 논술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논술 하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들어서 그럼 재능 좋은 애들이 있으면 난 뭐 안 되겠네 노력해도 안 되겠네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런 학생은 굉장히 적고요. 굉장히 적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재능 좋은 학생이 걔는 어쩌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이렇게 잘 된 거지만 연대도 지원하고 있지만 아까 걔 뭐라고 했죠? 걔가 전 정시 집중할 거예요. 그런 학생들 상당수는 정시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시는 재능은 다 똑같습니다. 어머님들 어머니 아버님들 학교 다닐 때 재능 좋은 머리 좋은 애들이 수학 잘하는 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국어 잘하는 게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책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읽어. 맨날 팽팽 노는데 언어 영역 맨날 100점 만점 해. 얘네들 어떻게 이겨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발굴되는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제가 서울대 의대를 붙은 친구가 있는데 수학 정석 한 권 붙고 갔어요. 서울의대를. 근데 우리 본고사였거든요. 얘는 정석만 풀어도 모든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야. 수학이.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논술은 재능이 좋은 애가 더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해, 별로. 그러니까 재능 플러스 노력이 결과를 작용하는 건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인데 수능은 재능이 좋은 애가 심지어 노력도 제일 열심히 하고요. 제일 좋은 학원 다니고요. 심지어 돈도 제일 많이 들여요. 그러니까 게임이 논술이 훨씬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재능 한 번으로 붙는 애가 되게 대단한 게 아니라 얼마나 논술이 헐렁한 시험이면 그런 애가 또 붙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학생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수능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수능 같으면 어림도 없고요. 자, 그래서 자 근로 경영은 글로벌 기업보다 인원 감소 비율이 적으나 뭐 이런 얘기가 했죠. 자, 좀 더 보면 자유전공과 소프트웨어학과는 기존 인문계 학생들의 글로벌 수요를 대체할 수는 있어요. 자유전공과 소프트웨어학과는 기존 학생들의 글로벌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 계열 축소분 15명에 비해 자유전공 소프트웨어학과 증가분 20명을 고려한다면 기존 언어형 논술로 지원할 수 있는 상위학과 정원은 5명이 증가한 게 되는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증가한 정원에 언어형에 지원하는 자연계 학생들의 증가 수준과 기존 인문계 우수자원들이 수리형으로 지원하는 숫자가 될 건데 인문계 학생이 수리형으로 기존 인문계를 지원하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이고 인문계 학생들이 언어형으로 기존 자연계에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진학후 적응 문제와 수리 어려움. 그래서 자연계 학생이 언어형으로 기존 인문계를 지원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을 거며 언어형으로 기존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자연계 학생들이 언어형으로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 수리가 약한 친구는 대학 전공은 가능한 문과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대개 가서 좀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경우의 수를 내는 건데 결론적으로만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식 분석하면 그래서 뭐 사요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식 막 열심히 같이 분석하면 그래서 뭐 사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붙기 쉬운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과는 기준 자연 계열 중 언어형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겁니다. 붙기 쉬운 걸로는. 그러니까 수학만 내가 커버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자연 계열의 언어형으로 뽑는 게 글로벌 경영보다는 뽑힐 가능성이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물론 제 예측이에요. 올해 결과가 안 나왔고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논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이게 일부러 쫙 적은 거예요. 어머님들 보시고 이 추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뭔가 반응하시면 되고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뭐 소신대로 하는 게 더 맞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과는 인문 계열 중에 정확히 말하면 글로벌 경영이고요. 경영 계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과는 사회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불리를 따져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수리형으로 인문계열 학과에 지망한 학생들 이런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수리형의 관점에서 성대는 쭉 읽어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수리형의 관점에서의 성대는 그러니까 수리 논술로 성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쟁률은 잘 모르겠는데 커트라인은 하락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유리하냐면 자연계 학생들 중에 수리가 좀 약한데 언어 그냥 인문계열 지원해도 된다는 학생. 그 다음에 이게 마찬가지로 수리 논술을 쓰는 인문계열 중에 나 수리 좀 잘해. 언어 논술보다 수리를 훨씬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투자해 볼래. 그러면 다른 성대의 다른 자연계열의 수리 논술, 그러니까 수리 논술을 지원한 자연계열의 커트라인보다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수리의 이점을 누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성대는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한 지금 제가 이게 정리해드린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실 때 이게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실장님들 보고 다 일단 먼저 임상실험을 거쳤어요. 이해 가세요? 안 간 거 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가신대요. 그래서 예, 괜찮아요. 그래서 자 이미 저기 예, 일종의 약간 그 임상실험을 거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어머님들과 그 저기 비슷한 어떤 그 연령대의 분들인데 이해가시죠?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강대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그냥 두세 번만 하세요. 예, 그게 뭐 한다 그래서 뭐 되게 느는 대학 아닙니다. 그냥 기본기 충실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재능이 좋다. 이거 진짜 그냥 검증된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 애가 책만 읽고 뭐 글 잘 써 이런 거 말고 정말 재능이 좀 뛰어나다 싶으면 껴 넣으세요. 껴 넣으시고 붙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는 나는 꼭 그 얘기는 뭐냐면 고연성사 다 지원했을 때 얘기고요. 상대적 열의에 대한 얘기지. 나 서강대 하나만 지원했어요. 그럼 서강대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제발 이거를 너무 일반화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상대적인 개념이다. 고연성사 다 지원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제일 힘을 덜 쏟을 대학은 어디예요? 서강대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연세대다. 그럼 제일 힘을 쏟을 대학은 어디예요? 성대다. 근데 내가 성대는 수능으로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고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만약에 여력이 된다. 그럼 고대, 성대 둘 다 집중해라. 굉장히 유리하다. 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고대 기출 문제 다 끝냈고 지금 하나만 남았고요. 창작 문제를 다루는데 이번에 모의고사를 창작으로 치렀거든요. 자녀분들한테 재원생들 계실 텐데 물어보세요. 퀄리티가 기출 문제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있었냐고. 안 떨어집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의 이 업계 자체의 판을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문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증을 거쳐서 아예 수업을 없애면 없어요. 야, 내가 만족스러운 지금 아직 출제를 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3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나오면 수업 없앨 거예요. 그냥. 야, 마음에 안 들어. 듣지 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 겁니다. 지금 1차는 끝났으니까 초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경희대 한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희대 한예도 역시 2번 정도, 3번 정도 하면 충분한데 경희대 한예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희대 한예를 준비하면 성대 3번, 고대 2번이 그대로 연결이 돼요. 쫙 종합이 돼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고대 성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경희대 한예를 만약에 사회를 지원하면 2-3번만 지원해도 적응이 된다. 근데 경희대만 지원하면 당연히 경희대 집중해야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어떤 지원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전달해서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죠? 학생에게 맞는 대학은 없다. 있다면 자녀가 잘 잘한다. 강사한테 안 물어봐도 된다. 모른다. 얘기해도 제대로 믿을 만한 거 아니다. 두 번째, 과별 유불리 정확하게 설명해드렸고요. 그냥 복글복이다. 그냥 저희 소신대로 지원하고 그냥 준비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라. 그래서 과별 유불리는 지원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준비에 대한 유불리만 있을 뿐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고대, 성대, 연대, 경희대, 한예, 서강대에 대한 개별적인 특징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는 다시 반복할 수 없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서 유불리. 중요한 건 뭐냐면 지원 전략은 결국 준비 전략이에요. 관점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예, 지원 전략은 그렇게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6개 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개 대학을 다 잘못할 일은 없으니까. 6개 대학을 지원을 한 다음에 물론 2-3개 지원하면 오히려 지원 전략 고민 안 하실 텐데 그냥 최저로 생각하셔라. 무조건 최저다. 내 아이가 실력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소극적인 얘기다. 근데 준비 안 할게요 라는 그냥 동의어예요. 내가 만약에 실력이 모자란다고 아까 제가 성균관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약한 부분을 강사한테 물어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대비하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될까요 말까요 질문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런 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큼 간단한 시험도 아니다. 다만 논술은 상대적으로 그런 경쟁적인 우위나 비교 우위가 충만한 아주 대중들이 아직도 모르는 우리는 분당이잖아요. 그럼 분당이면 제가 볼 때는 대치 담은 교육의 1티어는 분당이에요. 목동보다 저는 분당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치 옆이니까요. 대치 강사가 여기까지는 와요. 목동은 안 가요. 왜냐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분당 대치는 항상 같은 권역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조차도 논술에 대한 어떤 무지와 어떤 잘못된 인식, 그 다음에 학원들의 비전문성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후의 전략을 잘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개별적인 질문하실 분 있으면 뭐 우리 애가 이런 건 잘 못하겠지만 입시 설명 듣다가 혹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나머지 질문하시면 제가 편하게 대답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쉬는 시간 잠깐 갖고 저 시계로 25분 10분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모실 분들만 질문하실 분들만 모이겠습니다. 네.